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오늘 이 대통령이 그냥 적당히 사고나 안 치고 평균치나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될 건데 전부 자기가 무슨 세종대왕쯤 하려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 하다가 이름을 남기기는커녕 대부분 5점을 남기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말에 보면 지난 주말에 한국당이 그 민부론이라는 걸 일요일 날 발표했어요. 황티버 잡선과 빡빡 깎은 머리에 뭐 저기 이 헤드셋을 끼고 또 무슨 이 캐주얼로 운동화 신고 나가 하는데 좀 이게 비주얼은 그건 좀 안 있는데. 근데 아니 좀 이제 스티브 잡스도 과거의 인물 아닌가요? 과거 인물이죠. 예, 이제 돌아간 지도 이제 몇 년이 됐고 그 사람이 터틀넥 이제 티 입고 나온 거 처음에 그렇게 한 것도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참 그것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흉내나 낼 수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좀 터틀넥의 청바지는 이 사이즈가 그렇죠. 1m 80쯤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 나와야 되지 70도 안 되는 짜리몽땅한 사람이 그렇게 놓으면 뭐 애들 그냥 딸랑딸랑 장난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한국당이 현재 정권하고의 투쟁이라도 좀 성실히 하고 국감에 좀 열심히 하고 뭐 머리 밀 사람이 있으면 다 밀어버리고 소림사로 가든지 하고 주말마다 가서 이거라도 좀 잘하고 이거라도 하면 될 건데 왜 모처럼 저 집에 자충수로 인해 약간 무너지고 있는데 저래 또 민부론이라는 걸 발표를 해가 온 사방에 욕을 먹고 객관적으로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욕보다는 조롱거리가 됐죠. 조롱거리. 제가 3월달 중순에 황이 또 뭐 취임해서 조금 이제 여기 헛발질 하다가 이걸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는데 6개월이 지나서 77명을 동원했는데 그때 제가 그 77명 명단분이 정경련이라 자유기업은 수준 지나간 7, 80년대에 그냥 성장시대 낙수효과 딱 그 수준 이상으로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어찌 그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딱 표현만 바꿨죠. 낙수를 유수로. 낙하유수네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계산 잘못했을까 싶어가 금융권에 오래된 사람까지 물어봤어요. 은행의 부행장 형분까지. 뭐냐? 지금 3만 불이 10년 뒤에 5만 불 되면 연 몇 프로냐? 그러면 계산 몇 번 해보더만 4.35%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35%라는 거는 현재 지금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대. 내년은 마이너스일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실제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문재인이가 정부 나라 돈 풀어가지고 빼면 사실 이건 마이너스를 성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10년 동안에 4.35를 계속 성장해 간다라는 거는 평균 성장을. 그럼 뻥이라도 이런 뻥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가구가 지금 1인 2인 가구인데 가구당 1억이라고 말을 하고 빈곤층 70%가 아니라 중산층 70%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어떤 교수분이 이 언론에 쓴 칼럼에 보면 한국의 하위 50%는 2%의 자산을 갖고 다툰다는 거예요. 금융, 부동산 자산 2%. 고작 국민의 부의 2%를 가지고 하위 50%가 다툰다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간 사람 중에서 아버지 농수축산업, 그 다음에 노동계, 뭐 이런 사람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 뭐 하위 노동자 클래스 5%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고착 사회에 한국당이 7, 80년대식의 저런 성장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걸 황교안이 왜 발표했을까에 대해 굉장히 의아해요. 좀 주변에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지금 그런 성장이 멈추는 시대고 이제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쪽에 더 집중해야 된다. 아무리 보수라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거를 지금 그냥 몰랐다 칩시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거를 발표했을까요? 지금은 무조건 공격만 계속 하는 거. 그렇습니다. 막 어렵고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술 처먹고 차 몰고 다니지 마라. 부터 뭐
자식들 중에 외국에 보내놓은 놈은 막 일찌감치 내년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해라. 네. 이런 거나 잘하고 네. 이때 입 좀 조심시키고 그렇습니다. 공격만 무조건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축구로 치면 상대방 이제 골키퍼도 막 쓰러져 있어가지고 골문이 텅 비어 있으니 예.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골만 넣으면 되는데 예. 갑자기 선수를 교체해가지고 다 수비수로 다 교체해버리고 수비 전형으로 바꾼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막 뉴스 보시면서 조국을 보고 막 욕을 열받는다 욕을 하십니다. 제가 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죠. 조국을 욕할 게 아니다. 조국은 진짜 이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다. 나중에 꼭 강화문에 동상을 세워줘야 된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맞습니다. 저는 조국을 보면서 열받는 게 아니라 정말 황하고 나 보면서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지금 이게 필요하냐, 타당한 이야기냐. 당연히 뭐 100% 공감하고요. 저는 오히려 그럼 정치적인 수사를 할 것 같으면 아니 왜 연 4.3% 5% 성장한다고 저기 뻥을 칩니까? 차라리 막 연 10% 뻥 치면 그러니까 뻥을 치는 그 기계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노동 문제, 시장 중심의 노동법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서포 15조처럼 맞습니다. 개별 기업의 노조만 허용하고 그 위에 산별 노조나 또 중앙 정치 노조, 민노총 같은 거는 해체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선언이라도 과감하게 하든가. 그 무슨 그 인터뷰 관련된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노조가 반대하고 그러면 국민이 용납하겠냐? 아니 지금 이 마당 지금 민노총이 주도를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고 정권을 뒤집었는데 지금 뭐 국민의 여론을 믿고서 민노총 상대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파퓰리즘이라도 제대로 된 파퓰리즘을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지르겠다. 오히려 이런 거라도 좀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 개뻥을 치려면 그런 식으로 뻥이라도 세게 치든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적인 추세나 한국의 추세하고는 완전히 어긋나게 한국이 중국 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장해서 어쩌고 하는 짧고 다른 이야기. 차라리 이명박 때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나 안 했지만 복지 강화, 김종인 영입 등을 해서 100만 표 겨우 이겼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이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가 2012년인데 7년이 지나서 경제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악화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경제 민주화보다 훨씬 센 우리 스포 15조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적 주택 공급 또 더 나아가서 제조업에 무조건 복귀 그리고 민노총 해체 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내걸고 한번 하든가 그것도 젖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이명박식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태가 신자유주의가 망했다고 세상에는 다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신자유주의자들 정경련이나 자유기업인이나 어디 대기업에 사회이사하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랑 수장님께서 방송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의 경제 실정이 당연히 있죠. 뭐 소두성 정책이라는 건 이거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결국은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사람은 안 죽이겠습니다. 이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소주성을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어디 가서 사람 안 죽일 거예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수준의 얘기인 것이고 그거는 이슈가 아니고요. 저희 보수들 특히 보수 세력한테는 이게 문제는 이거를 이제 지금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지금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이래도 독일의 메르켈 같은 경우는 연 4% 성장할 무슨 방안이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러면 가구당 연소득이 1억이 된다고 쳐도 아니 집값이 한 100억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교육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더 사교육비가 증대돼서 월 4,500 정도까지 그걸 필수적으로 사교육비를 조치하는데 연소득 1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재작년인가 본 영화 일본 영화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서바이버 패밀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뭐 정전이 이제 전 세계적 전쟁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가족의 얘기인데 솔직히 지금은 성장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국가고 기업이고 개인이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화두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재벌들을 괴롭히고 일부러 규제하고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 논리 중에 틀린 것도 있어요. 정글 자본주의나 슈퍼 자본주의처럼 이 산업 자본이 머리 위에 기어 올라가 이렇게 정치를 통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데미지 입을 때마다 내도록 재벌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재벌이 돈을 갖고 가서 먼저 질렀느냐 아니면 뭐 정치가 재벌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냐 그게 서로가 맞아떨어지니까 박수 소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와 이런 정경유착을 완전히 차단하는 엄격한 법을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규제, 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다 완화하겠다. 이래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한쪽 측면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오해받기 딱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지금 하는 거는 역대 한국당이나 그 전에 보수 정권들의 행태로 봐서 오해받기 딱 좋은 이야기들을 지금 전혀 의리낌 없이 더 옛날로 돌아가가 그러니까 백투더 한 10년 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나와도 욕먹었을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과감하게 또 황티버 잡스가 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브 잡스가 원래 이 머리를 좀 많이 밀어가. 그렇습니다. 그 뭐 한 한국어로 한 5부? 예. 뭐 이 정도는 그래서 내가 밀었나 이거 발표하려고 이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고,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지금 정말 천신만고 끝에 특히 20대 남성들은 이제 확고하게 이제 문재인의 지지에서 완전히 이제 발을 빼서, 그러니까 이 지금 20대 남성, 특히 20대 남성들을 이제 보수 세력이 끌어안아가지고 해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도 사실 이길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무슨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본 20대 남성 중에 누가 과연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좀 좋은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조국 사태가 완료되고 또 문에 따른 비리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매듭이 되고 내년 총선 좀 전쯤에 이런 거를 발표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완벽하지도 않은 몇 사람의 어떤 한마디로 상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몇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당이 받아서 발표하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한 번이라도 보이고 이걸 발표했을 때 어떤 비난이 나올 거라고 보느냐고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봤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역대 대통령 중에 상당 분들이 이제 경제 대통령을 얘기하고 이제 세종대왕처럼 뭐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종대왕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태종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정말 세종이 집권한 후에 30년 동안 정말 한글 창제를 포함한 말 그대로 요즘 표현은 지금 국정 과제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환경이 돼 있었던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지금 뭐 조국 사태로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좀 실마리가 보였다는 거지. 뭐 민주노총이 약화되긴 했습니까? 전교조가 약화되긴 했습니까? 지금 뭐 종북 세력이 약화되긴 했습니까? 뭐 문재인이 뭘 달라지긴 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문재인은 또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든 또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또 뭐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 뭐 하나 조국도 아직 사퇴도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 성과가 없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서 지금 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더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확실한 거는 이제 문재인과 조국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권력은 떨어진 게 확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권력이 이제 굴러다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을 뭐 나쁜 의미로든 뭐 포퓰리즘이나 뭐 파시즘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나쁜 의미로 된 거거나 아니면 회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민 포퓰리즘의 15조에 나온 특히 1조, 2조 주거 비용, 주거 문제를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교육비 문제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아이젠다는
이건 누구라도 딱 채는 그 순간 권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황교안과 나경원이 이 이슈를 잡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이명박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그리고 생활비용 완화 부분에 65인치짜리 테레비를 살 때 한국에 가서 백화점이나 하이마트 가서 안 사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에 이렇게 공동 구매로 시켜가 아마존에 네네. 대리 구매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배달 받으면 반값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이나 LG TV를요. 그러면 한국에 왜 그렇게 비싸게 파냐? 그래서 제가 생활 비용을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독과점이 횡행하는 거예요. 한국의 보험료, 그렇습니다. 기름값, 그렇습니다. 무슨 뭐 자동차, 네. 그리고 이 주요 가전제품 네. 이런 국민들 비용, 통신비, 네. 뭐 스마트폰값 네. 네. 국민들이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고 있다는 게 담합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담합을 깨기 위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제는 소득이 늘어나는 시대는 아니다. 다만 비용을 낮추어서 집도 그래도 소박하게나마 가지고 생활 비용도 좀 줄여서 그렇습니다. 교육비도 줄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당이 변화해야 될 보수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국당의 의원들 몇십 명도 제 말을 알 건데도 지금 황교안이 발표하는 이런 부분에 제동이 안 걸리고 저렇게 발표가 나가버려요. 제가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한 1년 보니까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습니다. 경제도 성장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건의를 했어요. 유력한 사람한테. 부패 척결만 하나 하고 가라. 네. 당신 주변 부패도 있을 거다. 이거 좀 치고. 네. 그러면 강화문에 나중에 동상성다 했는데 동상석이는 크면 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부패 척결하라는 말을 했다는 걸 듣고 날 죽일랍니다, 몇 놈이. 그러니까 그놈들이 부패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안보 지키겠다. 네. 그 다음에 문재인의 부패를 폭로하고 우리는 부패를 없애겠다. 요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네. 동맹을 강화하겠다. 네. 그리고 소주성 이런 정도는 없애겠다. 이런 정도로만 내걸고 소박하게 국민들 앞에 나머지는 우리가 해가면서 국민 소리를 들으면서 보완해 가겠다. 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하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이가 그것만 하고 가도 잘하는 거죠. 아유, 민주화 이후에 최고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민부론이니 국부론도 아니고 국부론이 아담 스미스가 왜 쓴 줄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저 책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당시 그 영국의 중상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악마적이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수입 가격을 해외에서 들어오는 영국에는 없는 네. 뭐 차나 네. 또 뭐 비단이나 이런 거를 그 중상주의가 결국은 왕이 그렇죠. 만드는 회사단 동인도 회사는 그렇습니다. 수익을 보장하려고 영국 내 가격을 굉장히 높게 네. 정해서 서민 생계가 말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륙에는 그런 게 없어서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가격 통제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질 거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런 의미로 썼는데요. 지금 한국에 보이지 않는 손 언급하는 놈은 시장에서 마음대로 해먹게 간섭하지 마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부론을 전혀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이걸 무슨 뭐 주대 뭐 이념이 없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이론이나 어떤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잘 살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지금이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사람이 다 잘 살,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잘 살 수 있으면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장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지금 이런 정글과 자본주의 속에서는 너무 경제적 약자들이 뭐 대책 없이 이제 사실 약탈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미국에서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워런이 민주당 후보가 될 거다 했어요. 바이든은 곧 제끼고 샌더스는 힘이 빠졌다. 위선적인 것 때문에. 카멜라는 틀렸고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근데 지금 보세요. 아이오와 주의 여론조사에서 워런이 제꼈다지 않습니까? 점점 워런이 세질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좌파 사회주의적인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 저 후보가 어떻게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에서 좌파 사회주의 경제학자, 법학자가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저거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목이 말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본토 미국에도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원론이 빨갱이라고 한국에서 그러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거는 그러면 트럼프는 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정통적인 공화당의 그러니까. 인물입니까? 트럼프가 하는 보호무역, 워런도 보호무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둘이 공약이 한 90%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일종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죠. 근데 공화당에서 말도 못하고 지금 트럼프한테 낯짝 엎드려들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좀 좌충우돌, 예? 포퓰리스트고, 이거는 나름 체계가 있는 포퓰리스트인데, 이거 둘이 붙으면 내가 볼 때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훨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 비판은 결과 보고 하세요. 내가 그런 거는 좀 잘 읽으니까. 근데 한국에도 지금 바뀐 한국이 무슨 자본주의의 종주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무슨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안 돼. 세상에 없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계에 왔거나 그 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면서 넣어서 한국에 맞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이게 완전히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랑 유사할 적에 그칠 정도로 현실과는 완전 그러니까 현실과도 유리되고 정치적으로도 무의미하고 아무도 싸게 쓸모없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뭐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미국을 이상화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그 요즘에 최근에 지인 얘기를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비슷하고 현재 지금 1인당 이제 뭐 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도 뭐 대충 한 5천만 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지간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니까 가구로 치면 이제 한 4, 5천만 원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연 이제 출산율이 뭐 1.4명이다. 뭐 근데 그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훨씬 0.98. 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저는 딱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불경이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본의 어떤 사는 게 주거 비용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싸다. 뭐 두 번째, 뭐 물론 일본에서 사교육 많이 시키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안 시키면 안 되는 그런 어느 정도는 공교육이 흡수를 해주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세 번째, FTA 같은 게 공식적인 협정은 없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에 생필품. 예, 생필품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뭐 전자제품 등등은 완전히 그냥 뭐 자유무역으로 사실상 자유무역으로 해가지고 무한세식으로 싸게 도입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식료품이나 이런 그 생활 비용이 싸다. 일본에 가서 요즘 쇼핑해보세요. 한국보다 훨씬 싸요. 쌉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훨씬 싸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돈 갖고 제대로 못 먹는데 일본 가서는 잘 먹어요. 사과 올보더라도 훨씬 살게 먹어요. 그렇습니다. 품질 좋고. 그래서 그런 아까 이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교육비 또 이 생필품 이 부분이 일본이 싸다라는 부분이 한국보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명목적인 이 GDP보다 그 실제 격차가 훨씬 많이 훨씬 더 좀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한국당은 사실상 태종처럼 지금 문이 어질러난 부분을 태종은 세종을 위해서 외척도 다 제거하고 심지어 뭐 장인도 죽여버리고 그렇습니다. 또 세종의 외척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신하들 중에 말빨 센 놈도 다 죽여버리고 또 테스트도 계속해서 그래서 세종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다 정리해서 세종 한 30년은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위대한 게 아니라 태종이 나는 위대하다고 봐요. 욕은 이방원이라고 욕 다 뭐 잔혹하게 형제도 죽이고 뭐 아버지를 뒤통수 때리고 신하들 죽이고 잔혹한 사람으로 돼 있지만 세종이 치적을 이루게 만든 거는 태종의 역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 모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막 그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세종 그러는데 저는 근데 그 세종대왕 동상을 볼 때마다 저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물론 세종대왕이란 분의 정말 그 어떤 여러 가지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했던 건 너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근데 그 세종대왕을 발탁한 사람이 태종이고 그러니까 마다들도 아니고 아닌 삼남을 딱 보고 예. 이 발탁한 것도 태종이고 그 또 이 그 세종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기획한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은 철저하게 태종에 의해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인물이다. 한글 창제부터 뭐 과학 각종 그 조선의 이 토대를 잡은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조선의 유교 이 관료들이 그대로 선비들이 버티고 있었으면 아니 되옵니다. 중국 글을 써야지 뭔 한글입니까 이러면 그리고 또 무슨 장영실이 노비 출신인데 노비 출신을 불러다가 뭔 발탁을 합니까? 이러면 됐겠습니까? 안 돼,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정말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정말 토대를 이제 정말 이 변화하는 세계적으로 변한 이 토대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진짜 만드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조국이 이제 당한 거는 진짜 앞으로는 뭐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정말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서 반대 정치 세력을 탄압하고 잡아놓고 이것도 없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노총에 관한 문제라던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정말 이거를 뭐 어설프게 뭐 국민들의 여론 이게 아니라 정말 뭐 헌법을 뭐 개정하든지 하다못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선 공약으로 네. 지금 한국당이요 민노총 해체하겠다라는 걸 대선 투표로 그렇습니다. 대선 때 공약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되고 나면 6개월 안에 투표 붙이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부결되면 정권 내놓겠다. 국민의 선택에 우리가 잘못했다. 네. 이렇게 내걸고요. 성부수를 과감하게 던져야 네.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면 조선 때 지금 선비들처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도전이 무슨 내가 지분이 있네부터 시작해서 명사성이 있네 누가 있네 나문이 있네 뭐 시문이 있네 그 전부 처리 안 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은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너무 잘못 간 부분을 바로잡겠다. 자 안보에서 지금 헛질하는 놈들 다 깜빵에 쳐보내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워서 그리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을 한국에 들르려면 난 기업들에게 공장 진짜 놓겠다라는 기업들 너네 진짜 땅값과 노조가 문제냐 맞다 하면 그래 노조 우리 처리해 줄게 땅값 너네 팔아먹지 마라 한 50년간 그렇습니다. 대신 정부가 공짜로 줄게 왜 안 못 줍니까? 이거 줄 수 있습니다. 자 노조 그렇게 하고 땅값 싸게 주면 기업들이 돌려서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럼 일자리만 창출해라 일자리 숫자만큼 노조 땅을 줄게. 네. 그렇게 하고 이 국가 차원에서 R&D 비용 상당 부분 낼게 기업하고 같이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만 해도 된다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당한 민부론을 보면서요. 그냥 이 저기 연산군 광해군도 못 되는 사람들이 네. 세종을 흉내내고 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실력을 잘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경제를 정말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처럼 경제를 잘 아는 제일 정말 잘 아는 사람을 대통령의 역할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제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이명수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